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소개할 내용은 하드싱 4부입니다. 4부에서는 어떻게 전천후 CEO가 될 것인가, 어떻게 유능한 CEO가 될 것인가, 내가 CEO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7장과 8장과 9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7장에서는 방향 감각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할 것, 집중하고 내가 잘못했거나 잘못할지도 모르는 것에 걱정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일단 추상적인 걱정 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의 모든 경영상의 어려움들과 책임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CEO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CEO가 실수를 많이 하지요. 회사 문제를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실수도 합니다. 반대로 회사의 모든 문제를 지나치게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로 별개의 것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 CEO의 책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심리를 이완하는 진정요법으로 저자는 3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종이 속에 쏟아놓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5만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그 5만 가지를 종이에 기록해 보는 겁니다. 기록해 놓고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머리를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벽이 아닌 도를 보라고 말합니다. 벽을 보고 달려가면 막히고 맙니다. 도를 보고 달려가면 길이 열릴 겁니다. 길을 찾아서 길만 바라보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CEO는 결국은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직시하고 버티라는 것이죠. 성공한 CEO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답이 이렇습니다. 그만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직이라는 것, 회사 경영 조직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알고 있는 것을 회사가 어떻게 해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시 CEO가 있고 전시 CEO가 있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을 때, 안정적인 조직 성장을 하고 있을 때는 평시 CEO의 모든 태도가 적합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환경 속에서는 당장에 폐업의 위기에 와 있고 파산의 위기가 와 있고 모든 상황이 불확실한 속에서 그때그때 상황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분히 앉아서 일할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전시 CEO의 상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의 급박성입니다. 급작성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지 않는 거죠. 평시 CEO는 규약을 지키고 매뉴얼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전시 CEO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모든 규정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합니까?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 지식에 대한 모든 것이 전시 CEO에게서는 부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CEO는 타고나는 것입니까?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CEO도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걸 잘하도록 태어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하는 모든 과정을 수행하면서, 일하면서 피드백하는 것, 그리고 조정해가는 것이 전시 CEO의 역할이고 평시 CEO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피드백할까요? 샌드위치 기법을 제안합니다. 칭찬을 먼저 하고 그다음 할 말, 따질 말, 그리고 고쳐야 될 것을 말한 다음에 강점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8장에서는 비즈니스 세계는 무규칙이 규칙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는 항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언제든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 맡은 책임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노력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들, 결과에 대한 책임들, 그 모든 것들을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세일즈 엔지니어링 책임자와 고객 관리자의 책임자의 역할을 바꿔서 해봤더니 결과가 매우 좋았다고 말합니다. 영화예요. 프리키 프라이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엄마와 딸이 몸이 바뀐 이야기에 대한 영화라고 합니다. 역할 변경을 해보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어떤 회사에서도요. 생산부 간부들과 구매부 간부들을 서로 교체해서 근무하겠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직접 본 바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을 위해서 또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서 또 직원들의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높은 목표와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능해 보이는 사람이라도요, 작은 조직에서 유능한 사람이 큰 조직에서 유능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직원들은 최고의 좋은 임원 밑에서, 리더 밑에서, 상사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경영자는 관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기업의 인수와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재와 기술을 판매하는 것, 상품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판매하는 것, 그리고 기업 회사 자체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창업 초기에 또 상당히 큰 시장 안에 있고 그 시장 안에서 1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속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1인자 가능성이 낮아지면은 언제라도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명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9장에서는 시작과 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체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라워드 클라우드 회사의 초창기에 벤처 캐피탈을 만났는데 그는 뛰어난 임원급 인재들과 인맥이 있고 이미 확고한 고객층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경영 기술에 해박한 그런 CEO를 언제 영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본인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기는 유능한 CEO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자기가 못 갖춘 CEO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저자, 기업을 자기가 만들었던 기업, 창업했던 기업들을 매각하고 나서 무엇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는 벤처 기업을 돕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기술 전문가는, 창업가는 경영관리에 유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자들의 경영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돕는 그런 역할을 자기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거래할 수 있고 또 임원을 새로 영입하는 것, 또 엔지니어를 보유하는 것, 그리고 홍보하는 것, 그리고 투자자와 인수자를 찾아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것을 돕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어야겠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앤드리슨과 같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이름을 따서 앤드리슨 호르위치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죠. 글자 수가 18자로 너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쓰고 기억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앤드리슨에서 A자를 따오고 중간에 16글자를 포함하고 맨 마지막에 호르위치에 자기 끝에 이름 G, Z를 포함해서 A16Z라고 하는 4글자로서 회사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실제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직장 생활했던 거, 그리고 벤처 기업에서 일했던 거, 그리고 벤처 기업을 창업해서 벤처 운영했던 거, 그리고 벤처 기업을 매각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벤처 기업을 돕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영자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남들과 다른 당신의 기이함과 배움과 직감을 껴안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조언과 경험자들 깨달음을 길잡이로 삼다 해도 힘든 문제는 항상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어떠한 조언과 도움을 하는 것도 해답은 아니고 충분하지는 않다. 결국은 자신이 그것을 감당해 가야 된다. 그래서 뭐합니까? 경영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라는 점에서 hard thing이라고 말해요. 어렵다, 힘들다라고 해서 이 책의 제목이 hard thing이라고 됐습니다. 이 저자는 매우 탁월한 벤처 캐피탈, 벤처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혹독하고 직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키워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벤처 캐피탈을 돕고 있는 많은 기업들, 선정도 매우 잘했지만은 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기업인들, 특별히 벤처 기업과 특히 전 CCO에 속하는 영역에 있는 모든 기업인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경영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드띵입니다. 하드띵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 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고 용기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전쟁에서 우리는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에게 잘 유익하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직원들에게도 큰 유익이 있고 성장과 보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드싱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극복하는 보람과 자랑스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4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